자, 오늘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함수에 대해서 기본 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자,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펑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자판에서, 키보드 자판에서 F키가 있죠. F1, F2, F3. 그런데 PPT, 파워포인트에서 F5를 누르면 뭐가 됩니까? 전체 화면이 재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거는 F라는 거는 바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능. 자, 그러면 함수를 왜 펑션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함이라는 게 바로 사물함 할 때 그 함자예요. 영어로는 박스입니다. 박스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이걸 박스라고 하냐면,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박스에요. 코인을 300원을 넣었다 칩시다. 300원을 넣었는데 이 박스에는 어떤 매직, 마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스 안에 300원이라는 이 코인을 넣었더니 갑자기 얼마로 바뀌어서 나오냐면 900원으로 바뀌어서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900원으로 바뀌어서 이 박스에 넣었더니 900원으로 바뀌어서 나왔다고 하면, 자, 지금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자, 이 박스에 300원의 코인을 넣었더니 900원치의 코인이 나왔다면 일단은 더하기 600이 되겠죠. 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함수라는 박스, 이 함에 300원이라는 동전을 넣었을 때 900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60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300에서 또 900이 나왔다는 얘기는 박스를 거치고 나면 곱하기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합니다. 1차 함수.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1차 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1대1 대응입니다. 300원을 넣으면 900원이 나오고 600원을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만약에 300원을 넣었을 때 900원이 나오는 그 박스 안에 기능키가 곱하기 3이라면 600을 넣으면 1800원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코인을 사물함, 박스라는 곳을 거치면 900이 되고 600을 거치면 1800이 된다는 얘기를 1차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지금 중3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3에선 뭐가 나옵니까? 바로 2차 함수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차가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차는 곱한다는 표현이었죠. 2차, 두 번 곱하는 부분이 나오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1차 함수의 기본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y는 ax 플러스 b가 되었죠. 그래서 a가 뭐를 이제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 b가 바로 y절편, 그러니까 x가 0일 때, 자, 이거 말이 되잖아요.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a가 0으로 무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b만 남으니까 결국에 b가 y랑 똑같이 되니까 이게 y절편, 바로 y의 클리프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는 뭘 결정합니까? 바로 기울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가 4분의 3x 플러스 b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기울어진 정도는 4분의 3이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b는 뭐가 주장합니까? 바로 x가 0일 때의 y절편,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y좌표가 바로 b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쉽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4분의 3이죠. 자, 기울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몇 걸음 갔을 때 다른 사람은 몇 걸음 가나, 그거를 좌표 평면 안에서 구현해낸 것을 기울기라고 한다면 4분의 3에서 분모인 4는 무엇입니까? 바로 x가 몇 칸 이동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x가 4칸 이동할 때, 자, 분모가 무엇입니까? 분자가 3이죠. 그러면 x가 4칸 이동할 때 y는 3칸 이동한다. 그래서 a가 이동할 때 b는 얼마 이동하나, x가 이동할 때 y는 얼마나 이동하나, 수학이 이동할 때 영어는 얼마나 이동하나, 그렇게 하나가 이동할 때 다른 것은 얼만큼 이동할까,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x의 개수인, x 앞에 곱해져 있는 4분의 3, 바로 개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뭐라고요? x의 전진, 그리고 y의 전진을 표현한 x분의 y, 즉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뒤에 붙어있는 4분의 3x 마이너스 3이란, 이 3이란 뭐라고요? 바로 x에다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y의 절편,
y가 얼만큼 붙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y 절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이것이 바로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는요, 사실 더 쉬워요. 우리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방정식을 배운 뒤에 2차 함수를 배우죠.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건 결국에 방정식하고 식의 표현 형태가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뭡니까? 지금 이거를 치환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지 방정식과 함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기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당연히 2차니까 곱하기가 2개니까 y는 ax 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요. y는 3x 제곱, y는 마이너스 3x 제곱, y는 4분의 1 x 제곱.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x 곱하기 x가 숨어 있잖아요, 이 안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2차 곱할 차입니다. 여기서 이거 초등학생들은 차를 빼기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차는 버금차자예요, 한자로 버금차. 그래서 이 차는 버금 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곱할 차자를 얘기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2차, 그러니까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그리고 미지수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차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기본 형태인 y는 ax의 제곱 2차를 했으니까 여기서 좀 확장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값이 뭐라고요? 기본 값이 y는 ax 제곱이라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y는 3x 제곱이라 해봅시다.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려면 x와 y의 실제로 수를 다 대입해 봐야 돼요.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뭡니까? 1의 제곱이니까 여기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3이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을 x의 모든 값을 다 연결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y는 3x 제곱이라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0과 0의 원점,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x 제곱이니까 이거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기본 형태가 바로, 자, 그릇이 바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양수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그릇 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릇 형태를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릇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게 2차 함수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x에다가 2를 넣었으면 y값이 하나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서도 결국에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니까 이게 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결국에 뭐가 됩니까?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합니다. y는, 자, 개수가 양수예요. 자, 플러스 3x 제곱이나 2분의 1 x제곱이나 아니면 뭐 8분의 7 x제곱이나 무조건 x의 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 어디로 볼록이라고요? 그릇을 생각하면 돼. 그릇.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아래쪽으로 지금 이 원의 타원의 형태가, 이 포물선의 형태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2차 함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축입니다. 축. 자, 축이 변했다. 그 차도 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륜구동, 전륜구동을 얘기할 때 차도 결국에는 중심이 되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균형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자, 2차 함수는 바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축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지금 포물선을 어떤 걸 위주로? 축을 위주로 왼편과 오른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했죠. 자, 아래로 볼록한 거나 위로 볼록한 거나 중간에 뭐를요? 바로 축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프랑스 말로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데가 무엇입니까? 두 번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데칼코마니. 형태가 중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2차 함수는 무조건 뭐라고요? 축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두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점을 지나는 이 양수의 아래로 볼록, 음수의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당연히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자, 움직이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자, 기본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한번 뭐 사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면 너무 쉬워요. 자, y는 a 그리고 x 마이너스, 자, 여기를 뭐라고 수학으로 해봅시다. x 마이너스 수의 제곱
플러스 학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 2차 함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다시요. y는 a 가로치고 x 마이너스 수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학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y는 ax 제곱.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a는 모든 수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뭐 3분의 2x도 되고 y는 3x도 되고 자, 이거를 a로 그냥 퉁친 거죠. 자, 대표해서 a로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자, y가 만약에 양수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마이너스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형태로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기본 형태를 자, x로 자, x의 좌표로 x쪽으로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할까요? 뭐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할까요? 그러면은 y는 a 그리고 x에다가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부호가 바뀝니다. 자, 다시요. y는 a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이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요? 이게 부호가 반대예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겨간다는 것이죠. 자, 왜 이게 부호가 바뀔까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호에 답이 있습니다. 등호에. 왜요? y는 여기가 다항식이 아니고 지금 방정식의 형태,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y는 a 가로치고 x 마이너스의 제곱이면은 자, 여기가 2칸 갈 때 왜 여기가 마이너스냐면 자, 만약에 여기를 이 마이너스 2 자체를 제곱을 때려주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 지금 이 좌변에 있는 y와 우변에 있는 a 그리고 가로치고 x 마이너스 2 제곱의 형태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항의 원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x는 7이다. 그럼 x가 뭡니까? 2죠. 자, 왜 그럽니까? 이 플러스 5가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7-5가 되니까 2잖아요. 그런데 이 이항에도 왜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5 플러스 x가 7이면 자, 이 등호 같다, 이퀄의 해답이 있다고 했죠? 자, 5 플러스 x라는 좌변에 x만 남기려면 5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를 없애줘야 x만 남잖아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골, 우리의 purpose는 뭡니까? x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5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같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엄마를 줬으니까 딸도 줘야 되지. 5 마이너스 5를 줬으니까 우변에도 마이너스 5를 주니까 x가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됐죠? 자, 이차 함수에서 여기가 왜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부호를 바꿔줘야 서로 같기 때문에 x-2의 제곱이면 x축으로 몇 칸 간다?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2칸 가고 만약에 플러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칸 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썸머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y는 3x 제곱의 기본 형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잘 써볼게요. y는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2칸, 그러니까 플러스 2만큼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y는 3 해주고요. x에다가 자, 반대로 쓰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인데 부호를 반대로. 왜? 이항의 원리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눈치챘을 겁니다. 플러스 여기다 뭐를 해주면 바로 3을 해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y축으로 올라가는 뭐가 됩니까? 예, 너무 지금 이해가 빠릅니다. x를 여기서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2칸 이동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2칸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3을 더해준 순간 이게 y축 방향으로 3칸을 점프하기 때문에 자,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2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사실 크게 보면은 하나예요.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볼 수 있느냐? 왜?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은 우상향인지 하상향인지를 보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보고 그려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왜요? x축 이동은 부호가 반대다? 같다? 반대라고 했죠? 왜? 이항의 원리. 그래서 2와 그리고 y는 몇이 된다? 왜? 위로 3칸 올라가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2와 3이라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리고 축은 뭡니까? 바로 x 옆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반대인 x가 2. 바로 여기가 자,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그래서 x가 2가 바로
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축과 꼭지점 찾기. 자, 누가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일단은 축을 찾아봅시다.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자,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때려준다고 했죠. x는 2분의 1.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이란 축을 중심으로 뭐다? 지금 여기가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꼭지점은 무엇입니까? x가 2분의 1인데 위로만 지금 플러스 4분의 7이 1과 4분의 3 위로 이동했죠? 이게 1과 4분의 3 위로 이동했으므로 바로 x축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과 4분의 7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꼭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해보면 이해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됩니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3을 해봅시다. 자, 이게 2차 함수의 기본 형태라고 했죠?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요? 2칸 이동하네요. 그러면 바로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꼭지점은 뭐다? 이 개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절대 상관없다. 자, 바로 여기서 바로 꼭지점은 2와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